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의 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0.25%포인트였죠. 자이언트 스텝은 멈췄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이틀째 회복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로 코스닥이 1% 넘는 상승세를 내놓고 있고요. 800선을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오늘 그래프 예쁩니다. 현재 2,469선까지 오르면서 0.9%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장 초반보다 더 빠지면서 1,335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이 모두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을 줄였고요. 또 기관은 매수로까지 전환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늘 매도 출발한 뒤에 장 중에는 좀 매수를 전환하면서 끝낸 지 약 3거래일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도 매도폭 줄이다가 매수로 또 포지션 변경이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매도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15억 원대, 기관이 84억 원가량 소폭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목록에는 엔터주가 나란히 이름 올렸습니다. 1위는 YG엔터테인먼트, 3위는 JYP엔터입니다. 주요 걸그룹의 컴백 기대감이 있는 엔터주 쪽으로 오늘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이슈 있는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면세점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입국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하루 최대 입국자 수를 현재 2만 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백신 3차 접종자부터는 검사를 면제해 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괜찮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호텔 사업은 충분히 정상화가 됐지만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면세점 사업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웃나라의 입국 규제 완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더욱더 고점을 높였습니다. 7만 5천 원 선 고점이고요. 현재도 그와 비슷한 5%대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코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는 필승 종목도 소개 받아보도록 하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김대호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황부터 간략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호텔 신라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면세점 섹터에서 가장 힘이 좋은 건 JTC입니다. 6.8% 오르고 있고요. 전날 두 자릿수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같은 재료로 상승 이어갑니다. 또 이 시각 섹터 가운데서는 해운주들이 가장 좋은데요. HMM 정부의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6% 급등 나오고 페노션과 대한해운 같은 해운 5사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김도원 캐스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장비나 소재주들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FA인데요. 보통 반도체 장비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확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1,831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SF에 대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수주 내에서 2차 전지 비중이 57%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올해 2차 전지 수주액 목표치가 3,500억 원이었는데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3사뿐 아니라 해외 고객사 향으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2차 전지 장비 시장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주들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6%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인 뒤 현재는 3%대로 상승폭을 살짝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비주 SFA를 확인해 봤다면 이어서는 소재주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1조 500억 원 규모의 ESS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작년 매출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배터리 원소재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 항목이 추가가 되면서 리사이클링이나 원소재 공급망을 확보한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를 통해서 니켈이나 리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하고요. 중국 업체를 제외했을 때 가장 주목받는 음극재 업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가는 어제 4% 강세 흐름을 보인 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모화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규 상장주인 성해하이텍이 대장주로 움직였다면 오늘은 코스모화학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53%의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의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스촨성의 전력난으로 인해 리튬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의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탄산 리튬을 회수해서 코스모 신소재에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두 종목 모두 관심을 받으면서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핫한 종목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앞서서 김도원 캐스터가 배터리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59,600원까지 오르면서 6만 원 선 탈환을 위해 애쓰고 있고 또 김대우 전문가께서 좋아하셨던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자, 오늘 핫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실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섹터가 또 오늘자 좋은 흐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미글로벌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맞습니다.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기대감 오늘도 지속됩니다. 한미글로벌 종목 토론방 확인해 보시죠.
자, 댓글들입니다. 짠님께서는 장대음봉 나오기 딱 좋네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탱크님께서는 좋은 호재면 왜 파냐, 가지고 있어야지, 큰 호재는 아니란 거네 라고 하셨고, 엔코님께서 뭐야,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자, 음봉이 나올 때 적은 댓글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에서 그래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거의 해주고 있는, 물론 이 다른 테마주들, 휘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좀 기억을 하고, 이게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이슈거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또 CIO 만나죠. 미팅을 네.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슈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빈살만인 이 왕세자가 11월 달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모멘텀들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거래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오늘 아침 이제 오늘자에 좀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오늘자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고 좀 떨어진 거는 이전에 좀 차트를 보면서 해당 종목은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미글로벌 차트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계속 사실 뚫지 못했던 자리까지 오늘 갭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차트들에서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있는 특성을 보면은 해당 구간 강한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차받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종목들을 볼 때 단기적인 이 흐름, 단기적인 저항대만 보지 말고 좀 긴 흐름에서 어느 구간을 여태까지 돌파를 못했는가도 보면서 좀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수 접근, 그리고 돌파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잡았다라고 하면 추격 매수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돌파 이후에 좀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15,000원 지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좀 진입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이런 단기 테마주들 역시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일단 1차적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네옴시티 이슈 자체가 일단 650조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뉴스가 나와주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와준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 외에도 지금 이 중동 국가들의 이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표적으로 이 3국,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세 개 국가의 이 수주 발주 대기 물량이 약 500조 규모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그 부가적인 이 수주량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서 이 중동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핫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한미글로벌 앞서 댓글에 뭐 큰 호재는 아닌가 보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큰 이슈다.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진행 중인 테마니까 계속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보셨다시피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채팅방에서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촬영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곳에 입장하셔서 세 가지 정보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매수가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채팅방으로 참여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김대호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고요. 종목의 정보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이름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시고 번호는 샵 3772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유니드 종목이 최고가 11만 1,000원을 기록하면서 수익률 14%를 내고 있고요. 알톤 스포츠도 14%가량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4,08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유니드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두 자릿수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가격이 1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뭐 전략 변화라든지 있을까요?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를 좀 넓게 드렸어요. 이제 14만 원까지 우리가 목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 좀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 2월 달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리고 한 14만 원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조정이 나와서 재차 말씀을 드렸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네. 해당 종목 그때와 비슷하게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이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라든가 앞으로 성장성,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친환경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서 이 종목 혹시나 잡지 못하신 분들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 기업 같은 건 일단 탄산칼륨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실적적인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적인 요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면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22년도 컨센서스 이제 예상 실적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실적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사실 급등한 이후에 좀 횡보 기간을 거치고는 있지만 지금도 저평가 수준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저평가 모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약 15%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하단 구간 8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소개를 드리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조정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약 지금 15% 가까이 상승폭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13만 원 구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10만 원 하단 구간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해당 종목 흐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리뷰 종목은 유니드였습니다. 김대호 전문가께서 연초에 수익을 한 차례 낸 이후에 재공략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진입 못하신 분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 전략 주셨고 여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13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 새로운 종목을 소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힌트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도 이미지 힌트를 가지고 한번 네, 이야기를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시죠. 자, 삼진아웃이라는 책 제목인데 야구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삼진이라는 글자만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죠? 굉장히 오늘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한동안 네. 다른 부분에서 완전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오늘 삼진이란 이름에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다음 이미지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제목이 타이틀이 붙어 있죠. 미국 최대 연기금 리비안과 리오토를 대거로 매수를 했다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리비안 관련주로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제 테슬라의 후발주자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생산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꾸준히 이 성장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비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만 생산량이 약 7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기업의 관련주라는 점, 그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뒤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에서 출시한 차량이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힌트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기차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태조 이방원,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2차 전지 부문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통형 2차 전지 가스켓 공급 사실이 부각이 된 기업이다. 실제로 테슬라 또는 이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의 이 납품을 하게 되면서 그 고객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규격인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에 이 가스켓을 공급한다는 이력이 부각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더 추가 내용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사의 배터리 생산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삼성 SDI가 지속적으로 현재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에다 이제 1조 7천억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유럽 전기차 시장에 지금 현재 2조 원 정도 추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약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전망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 시설 투자가 지속된다는 거는 캐파,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테마 형성해주면서 주가 툭툭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여준 기업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간 전기차 100만 대의 탑재가 가능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만큼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계속해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가스켓, 소켓 기업 같은 경우, 이 부품사 같은 경우들도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고 종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삼진아웃의 삼진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리비안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추측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 그리고 계좌를 김대호 전문가가 점검해 드리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찍고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왼쪽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촬영을 하시고요.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법이고요.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사연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코너로 바로 이어가시죠.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세 가지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 세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하시죠. 대박 사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비스 2,890원 10% 비중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현대모비스 아니고요. 그냥 모비스입니다. 오늘 가격은 2,235원 선, 한 주당 약 500~600원 손실이 나고 있는 분인데요. 4차 산업 쪽이고 외국인 수급이 좀 좋은 게 특징입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일단 모비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적고 이 종목이 주목을 받는 게 예전에는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뭐 방사광 가속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뭔가 신기한 기계 같은데 미래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게 작년 정도에 이제 한번 부각을 받을 타이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행사가 개최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좀 그냥 넘어가는 모습 나왔는데 사실 2023년도에 또 원자력 관련된 이 인공태양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인공태양 관련된 행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조금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좀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꿈의 이 섹터라고 부르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높은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은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보이게 됐는데, 자 지금 2018년도 10월 제가 아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사가 이제 발생을 할 때 거의 100% 200% 올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전 저점 만들어준 이후에도 좀 올라올 때 뭐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2달 만에 이때 코로나 저점 당시에도 한 150% 이렇게 올라갔던 이력들이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저점 구간에서 하단 구간 다져주는 모습들 보여지면은 추세 돌려주는 모습들 보여지면은 추가 매수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봉상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우리가 1차, 2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아까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좀 비중 확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이제 좀 상장 폐지와 같은 그런 우려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지금 당장에 없다라는 점을 보시고 좀 하단 구간 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빨리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좀 추세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보였다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꺾인 이후로부터 21년도 7월이 딱 증시가 빠졌던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증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인플레 일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증시 안정화되기 시작하니까 좀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1차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 어느 정도는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를 진행하든 안 하든 간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매수가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21년도에 매수를 진행을 하신 이후로부터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답답하실 거예요. 그 부분 생각해서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다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 보고서 급등 나올 때 좀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1차 목표가는 3,000원대 초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200원에서 3,500원 사이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 3,200원에서 500원 구간 1차 목표가를 설정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아까 100%씩 막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모비스였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하다, 추가 매수 유효하다는 전략이었고요. 단기적으로 매수가인 2,89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200원에서 3,500원 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챙겨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쭈쭈님입니다. 캠시스 2,995원 20% 비중으로 담고 있으십니다. 자, 캠시스 종목 카메라 모듈 쪽이죠. 오늘 LG 이노텍에서 테슬라로부터 1조 원의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카메라 관련주들 그리고 섹터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캠시스도 좋은 흐름 3.8%가량 지금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2,460원 선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해당 종목도 저는 좀 끌고 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수 구간을 좀 높게 잡긴 하셨어요. 사실 급등할 때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닉네임과는 다르게 좀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 그래도 카메라 모듈 자체의 성장성을 좀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산업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또 휴대폰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카메라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장성을 조금 기대를 해보자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수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전기 그리고 뭐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의 긍정적인 소식들 나와주면서 좀 테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현재 살아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볼 수는 있겠다. 매수가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월봉상 차트 흐름입니다. 2013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좀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반복되는 모습인데 이 패턴, 사이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일정한 사이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3, 4년 주기로 해서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현 구간, 바닥 구간 한 차례 급락이 쭉 나와준 이후에 이제 막 고개를 들어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을 좀 보시면은 역대 최대 거래량이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발생을 했다라는 점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 구간에서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도 추세를 좀 돌려준 상황이죠. 장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121선부터 5일선까지 차근차근 바닥에서부터 지금 쌓아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주는 순간이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2350원 구간 1차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던 구간. 이전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 받았던 구간에서 현재 좀 지지받아주려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어요. 이전에 고점 만들어졌던 구간이기도 하죠. 그 구간에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 보여지니까 해당 구간 깨지지 않는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겠다. 지금 매수가가 2,995원이에요. 굉장히 딱 끝자락에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까지 충분히 오버슈팅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2,950원, 95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을 만약에 세우셔야겠다라고 하면은 너무 급하게 세우지 마시고 지금 구간 추세가 이탈될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2,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은 그 구간에선 비중을 조금은 더 실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2,995원에 3,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 전략도 조금은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귀여우신 쭈쭈님 홀딩 전략을 이번에도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도달 가능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추가 매수도 비중 20%이시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 2,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죠. SHIN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6,015원 20% 비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우건설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280원이고요. 1%가량의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네옴시티에 관련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오늘 건설주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 그래도 지금 5,200원대니까 손실이신데 이분은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건설주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최근 흐름이 안 좋잖아요. 이제 원자재 가격 막 올라가면서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봤을 때 건설주들 저평가, 현저히 저평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특히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매출액도 2조 가까이 나와주고 뭐 영업이익도 6천억, 7천억 나와주는데 시가총액이 한 2조 수준밖에 안 돼요. 한 3, 4년 벌면은
자기 덩치만한 수익성이 기업을 있네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그렇게 막 꼭대기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끌고 가면서 평균 단가 조절 계속하면은 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중동 관련된 이 수주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건설주들 사이클 한두 차례 정도는 충분히 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 하면은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차트는 아니죠. 2007년도에 3만 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쭉 그 이후로 추세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다른 모멘텀들을,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이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M&A 이슈가 발생을 했던 기업이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중흥그룹에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들 나와주면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좀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좀 증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 나오곤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전략보다는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인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전에 이 코로나 이후에 한 9월 달, 사실 3월 달에 이제 급락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9월 달 이후로 보면은 한 300%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00~400%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간 조정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아까 해외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 이전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들이 기간 조정을 발생하게 되면은 좀 추세적으로 하단으로 꺾이면서 좀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한 차례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이렇게 올렸던 그런 이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은 이렇게 쭉 고점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거든요. 단기 수급 들어오면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6,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량 매도 말고 좀 비중 조절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10%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량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 또 추세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생각을 해서 7,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졌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종목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건설 대형주들은 해외 수주 모멘텀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7,000원 선까지 목표가 잡고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바로 만나보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플로라 님입니다.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1,885원에 비중 5% 부담되진 않는 비중이네요. 김대우 전문가님, 저도 도와주세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손절해야 하면 손절가 좀 가르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트와 이모티콘을 많이 달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뭐 너무나 익숙한 기업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일단 해당 종목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막 4년 전속 적자 막 이랬던 기업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완전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막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서 꾸준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성장성과 모멘텀 이제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할증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서 좀 이 종목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종목이 좀 근데 부각을 받으려면은 환경적인 요인이 좀 중요해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뭐 오늘자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2020년도, 21년도 좀 초반에 이런 메타버스 붐이 불었었는데 그때만큼의 주목도가 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아쉽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서 좀 추세를 돌리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그래도 한 10,000원, 20,000원 움직였던 종목이 추세적으로 이제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지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동전주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그 기업 사실 여기서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흑자 전환도 나와주고 이제 메타버스 붐 불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그 모멘텀들이 깨져버린 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과 저점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 번, 두 번씩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한 달에 이때도 보면 170%가 올랐고요. 21년도 11월 달에도 60%가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좀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885원이에요. 자,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죠. 이전에 횡보할 당시에 좀 매수 포지션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횡보하던 자리에서 이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맞는 모습은 1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7월 14일에 대량 거래량 한 차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17일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아마 이제 자회사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바닥 구간에 저점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손절 전략보다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횡보를 오래 했잖아요. 그 구간에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1,885원 생각을 하시면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흐름이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 손절 전략을 잡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 구간은 1,000원대 초반 1,100원 구간,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내려오고 해당 구간에서 이전 저점이거든요. 지지받아주는 모습 포착이 되면은 그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테마주니까 단기 급등 나올 때 거래대금 실리는 거 포착이 될 때는 계속해서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바닥일 수도 있다. 좀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1,885원 매수가에서 역시 나오는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는 1,100원 선에서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볼게요. 다시 채팅방으로 함께 가시죠. 어려워요가 닉네임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95,000원. 30% 보유 중입니다. 매각설이 있는데요. 걱정이 돼서 문의합니다.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닉네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셨고 손실도 좀 큽니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75,500원이고요. 오늘 그래도 7%가량 급등한 가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M&A 이슈가 있죠. 롯데가 탐내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락을 하는데 최근 뉴스는 롯데케미칼이 본입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M&A 이슈 매각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진그룹이 사실 대기업이긴 하지만 큰 기업이긴 하지만 부각을 많이 받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계열사들 중에 돈 잘 버는 기업들 다른 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그 다른 대기업들과의 시너지도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매각이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업 성장성을 좀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는 합니다. 어디로 팔려가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이 방향성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롯데그룹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시너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우리가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실적적인 부분을 먼저 볼게요. 매출액이 그래도 한 6, 7천억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컨센서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8천억, 9천억에서 뭐 1조 6천억짜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나온 공시를 하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시를 아실 거예요. 1237% 매출 대비 1200%가 넘는 이 계약 공시라는 차례를 내주면서 그 부분들도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공시라는 게 결국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수주량이 이미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떨어지게 되면은 기회 구간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꺾여 있는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50%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포인트들 존재를 한다라는 점. 근데 이게 아직 추세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돌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까지 보면은 한 3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30% 정도 떨어졌는데 요 구간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10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 매각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수주 공시들이 나오게 되면은 10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지금 저점 구간에서 저가 매수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떨어졌을 때 이슈들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량 발생을 한 이력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쌍바닥 만들어지는 구간에 대부분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 또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M&A 관련된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부각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래대금 들어와주면서 추세를 좀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보자. 그리고 이 돌파할 때 에너지에 따라서 사실 목표할 수 있는 바가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1차 목표가 매수가부터 10만 원 구간이기는 하지만 정말 강한 거래대금 뭐 한 300만 주 이렇게 거래대금 크게 발생을 시키면서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이상도 한번 목표는 해볼 수 있으니까 돌파를 할 때 장기 평선 돌파할 때 한 번 더 요청을 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10만 원 선까지 그러니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기업에 매각되는 자체도 호재성 재료라는 판단이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김대호 전문가의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은 김대호 전문가의 오픈 채팅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픈 채팅 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방에 입장하던 방법과 같지만 다른 방입니다.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김대호 대표의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쪽 방에서는 김대호 전문가와 방송 후에도 계속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못다 해드린 자세한 분석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방송 마칠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을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앞서서 삼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종목은 딱 이름에 나와 있는 종목 이름입니다. 네, 뭐죠? 삼진 L&D라는 종목을 네, 좀 소개를 삼진 드리려고 L&D.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송에서도 저 말고 다른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와 이제 같은 모멘텀, 같은 이제 이슈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안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에 좀 주목하면서 해당 종목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바로 가격 전략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급등 나와준 이후에 계속해서 좀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기 평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주가가 떨어질 당시에 이 기간이죠. 최근 5거래일 정도인데 이 증시가 급락이 좀 나와주면서 단기 차익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좀 같이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현재 없이 떨어졌다라는 거 좀 분봉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면요. 지금 60분봉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급등했을 때 대량 거래량이 실으면서 올라와줬고 지지를 굉장히 아직까지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뚫고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재지지 받게 되면은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열린 구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물량 거의 없이 떨어졌죠. 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횡보를 했던 자리들 3,500원 1차 목표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폭이 크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3,500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급등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3,000원 구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당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호 전문가가 오늘 소개한 종목은 삼진 L&D였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은 또 어떤 대화를 나누실 예정인가요, 전문가님?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 사실 지금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스스로 제가 매매하려고 사실 준비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다 공유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뭐 언제든지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일정 관련주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사실 특별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주도 섹터들만 지금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이슈에도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일정 주들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관련주들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정보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직접 매매하려고 준비했던 종목도 참 궁금하네요. 오픈 채팅방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